뭘로 걸을까? 시계 방향이 좋아, 반시계가 좋아? 좀 반시계 좋아요. 오랜만이다, 그지? 놀랬겠다. 그래, 오늘 어쨌든 취지는 옛날에 이제 너가 일하는 거를 내가 간헐적으로 정말 잠시 보기도 했고, 보는 것보다 주변 그 동생들이나 직원들한테 너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다들 뭔가 너가 일하던 모습이 다들 인상적이었나 봐. 그거 알겠지만 오빠들도 다들 나름 방구 좀 끼는 형 오빠들이잖아, 다들. 근데 어쨌든 너가 우리 매장을 자리 잡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그만뒀지 않니? 아, 그 역할을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분명히 난 많이 기여했다라고 생각해. 그냥 막내였어, 그지? 몇 살이었지, 민정이? 저 23살에 들어왔죠. 23살? 와, 너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제일 어리다 지금. 어쨌든 직원이었고, 근데 고객 응대나 이 서비스에 대한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먹고 즐기고 하는 거에 대한 에이스 직원이었어. 왜냐면 타 직원들이나 동생들이 정말 잘하거든? 동생들도 인정하고 이제 계속 회자되고 좋은 평가가 너무 많았던 동생인데, 그 이후에 돌연은 아니고 창업을 합니다. 그 몇 살 때였지? 25살 때였죠. 25살. 네.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느꼈던 게 많아.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창업을 이제 그 배달 전문이었지? 네, 맞습니다. 배달 치킨집을 창업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괜찮아. 8, 9개월 사이? 9개월? 네. 그걸로 사실 좋은 결과물이 있진 않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가 그 어린 나이에 창업을 시도했다라는 게 난 진짜 중요하고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비용을 떠나서 다들 주저한단 말이야.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과정이라던가, 돌아봤을 때 너가 뭘 잘했고 뭐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서비스직 좀 알바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좀 했고요. 내가 계속 앞으로 할 일은 외식업이다라고 인지하면서 일을 했던 거니?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는 이제 외식업을 해서 외식업 쪽으로 크게 돈을 벌고 싶다. 단도직입적으로 창업할 때 비용 얼마 정도 들었는지 정리해서 인지하고 있니?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2,500 정도 들었고요. 모든 비용 포함입니까? 네, 초기 식자재까지 포함해서고요. 이전에도 배달 업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가 갖춰져 있었어요. 권리금은 아예 없었고, 보증금이 1,000이었고요. 월세는 80이었어요. 보증금은 제외하고 2,500입니다. 그럼 어쨌든 대략 한 3,500 정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 3,500은 또 어디서 마련했어요? 청년 창업 대출? 청년 창업 대출이라고 해서 연 이자가 한 2, 3% 정도 되는 대출 제도가 있었어요. 창업 전에 대출을 해준다고? 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럼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보다. 왜냐면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모아서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가 대출을 알아보게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나중에 실패해도 다시 일하면서 일어나면 되니까 그냥 한번 어렸을 때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진 않았네. 창업이 어쨌든 주 목적이었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 돈은 거의 없었니,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대출 받기에는 좀 적은 나이였어서 제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썼습니다. 저는. 대출 한도가 높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주어진 금액에서 맞춰서 시작을 해보려다 보니 배달 전문을 하게 된 거니, 아니면은 배달 전문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었니? 비용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 자금난이 가장 컸던 부분이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노출을 해서 포장 손님을 좀 많이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제 이제 역량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고. 배달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가지러 와서 어쨌든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려끔 유도를 했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첫 창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자본을 알아보려고 했고요. 이것저것 서칭해보다가 치킨집이란 걸 알게 됐고, 처음엔 1,000만 원대로 치킨집을 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해보고 알아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3,500이라는 금액이 들었지만요. 초기에는 이런 가맹 영업이나 마케팅을 할 때 저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돈이 더 들었다라는 건데, 네, 궁금한 거. 더 들어간다라면 어떤 거를 빌미로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상가 구하는 것도 같이 구해줄 수도 있지만 직접 알아보다 보면은 상가에 맞는 그 금액대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부동산은 거. 보통 별개로 보는 게 맞을 텐데. 본사의 솔루션이 상가부터 같이 봐주고,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대충 봐주고, 그 다음에 초기 식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 교육을. 그걸 다 해주는데 1,000만 원이다? 네, 그리고 집기 이런 거 다 사는 거 포함해서 1,00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고발한다고 생각해. 뭐 어차피 우리가 삐처리 하든
억울한 부분은 얼마 없었어요. 저희 프랜차이즈 매장이 별로 없었어요. 가맹점이 서울에는 3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랑구에 원래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랑 비슷한 시점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본사 문제인데 물가는 계속 올리면서 가격을 올리지 말래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떨어지고. 처음에 이 브랜드를 어디서 찾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소자본 창업이라고 쳤어요. 이제 치킨은 누구나 대중적이고 누구나 찾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성비 치킨 이렇게 딱 저희가 시작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레드오션에 뛰어들었네. 위치를 선정한 것도 그 근처가 비싼 브랜드가 많았고 제가 상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컨펌을 받은 거죠. 구한 상가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근데 보통 공사들이 다 그래. 웬만한 모든 프랜차이즈가 별도 공사 비용을 다 배제하고 기본 비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무조건 적게 보이게끔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노력들을 더 했을 거야. 지금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막 2,500까지 나왔던 이게 조금 많은 게 아니라 1,000만 원인데 2,500이면 2.5배인데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거 아니야? 네, 몰랐어요. 거기서는 1,500 정도가 뭐 기물도 포함이고 기계 사는 것도 다 포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기 비용까지 딱 그 2개를 얘기하셨어요. 1,000에서 1,500 사이 정도 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기물이 전혀 없었고 기물들을 전부 다 사야 됐기 때문에. 사실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본사에서 1,000만 원이 든다라고 했던 게 다른 매장을 저렴한 권리에 양도를 해서 시설과 설비가 있는 매장을 인수했을 때 1,000만 원이 든다고? 네, 지금 이 말이 맞아?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래서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순 없는 상황이었어?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썼죠. 이제 가맹점을 넓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면제받은 게 있었어요. 로열티도 면제받았고 교육비도 면제받았고 처음 시작할 때 가맹비도 면제받았고 그런 걸 다 면제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든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냥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뭔가 너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구나. 힘들었겠네. 제일 서운했던 게 본사가 마케팅을 진짜 못했어요. 본사는 이제 그만큼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뭐 광고도 하고 막 이런 것저것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는 소자본이고 만약에 가게가 잘 되고 있는 매장은 푸시를 많이 해줘요. 그건 또 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 뭐 게스트 이런 사람들 해서 이런 매장에 들렸다 가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홍보를 해주기도 하고. 결국 자기네 가맹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네. 네, 하려고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저자본 창업인 대신에 본사 능력이 저자본뿐만 아니라 저 능력이었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저 장사를 좀 쉽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도전해보고 뭐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다시 시작하자 약간 이런 안 좋은 괜찮은 거야, 마인드도 근데. 좀 너 아직 있었기 많이 때문에 어리잖아. 나쁜 마인드 아니야. 오히려 나는 지금 너의 도전에 박수를 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왜냐면 실패하는 경험은 정말로 중요하거든.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한정지어서 배달 창업에 대한 너의 생각, 배달 창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겠다. 일단 본사도 자기네 매장을 영업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보공개서 안에 계약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정보공개서는 적어도 10장에서 15장 이상 되겠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네. 문제가 많네. 문제는 발생했어. 돈이 들어갔고 큰 소득을 벌지 못했고 본인이 기대했던 바는 지금 다르게 펼쳐졌고 일들이 매장을 문을 닫는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지금 내용 증명을 받은 거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한테서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섣불리 소자본이라고 해서 네, 믿고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월 매출 3천 기준으로 한 20%에서 23% 사이를 이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게 본사의 주장이야? 아니면 본사의 너가 주장입니다. 본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본으로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 것 같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대출에서 생기는 추가 비용은 대출 이자인 거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저가 음식을 배달로 하면은 배달 포장비다 수수료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20% 이상 남을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따져본 적 없어? 그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따져봤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근데 그쪽에서? 궁금하네. 꺼지래? 우리 잘못이 거의 어쩌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 20%가 남는지 안 물어봤어? 많이 파는 게 중요하고 양을 조금 더 줄이면서 많이 보이게끔 하래요. 기본 레시피나 정량 제공에 대한 그람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와, 이제 걔 막장이네.
오늘 사실 고민 들으러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정보공개서도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거든. 근데 오히려 너한테 지들끼리 만들어낸 계약 해지 조항을 들이대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아, 저희가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자기네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작된 느낌이긴 했어요. 조작된. 연출이 너무 많았다? 많았다. 원래 뭐 다 그렇지. 그게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인 건 알겠고, 너는 얼마 실제로 어느 정도 남은 것 같아? 너가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작업을 해봤냐라는 거지. 한 달을. 딱 한 달만 해봤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3천 팔았을 때 안 나왔어? 3,000을 판 적이 없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팔았던 게 150이었고 평균은? 평균적으로는 80, 90 이 정도였어요. 80, 90도 낮은 매출 결코 아닌데 그래도 안 남았다고? 겨우 1인 인건비 정도 남았어요. 대출금 한 달에 얼마 나갔니? 한 달에 네, 얼마씩 원리금 나왔어? 균등으로 해서 대출을 2번 받았어요. 하나만 받은 게 아니고 2개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운영 자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투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인정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피해자를 만나러 왔네. 너처럼 시작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런 거 지금 시작하자고 한 건데 너 피해자네. 저는 진짜 피해자였어요. 지금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위약금 나온 게 원래 2,400을 요구하더라고요. 위약금 2,400? 거기서 처음에 2,400을 미친놈들이네. 요구했는데, 저는 그 2,400에 들어가는 게 뭔가 봤더니 교육비. 그러니까 면제를 했었는데 너희가 폐업을 하니까 너희가 위약금을 내라? 위약금 내라 해서 교육비 받고, 이제 나는 너네 가게를 홍보해 주려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유튜브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내라 그러고 비용들. 이런 것저것 해서 2,400을 불렀는데, 저희는 낼 돈이 없다. 난 너네가 얘기해준 퍼센테이지 이득을 보지도 못했고 그만큼 매출을 팔지도 못했고 직접 배달을 병행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좀 따져봐가지고 500으로 깎였어요. 2,400이 말 좀 했다고 500으로 깎이는. 네, 진짜 500이 됐어요. 근데 그 500을 이제 아니네. 갚아야 되고. 아우 속상해요. 이거는 내가 촬영을 접고 내가 널 따로 도와줄게요. 네, 어떡해요? 아니, 어떤 형태로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 민정아. 내가 오늘 너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잘해서 부른 게 아니야. 너가 어렸을 때 끊임없이 도전했던 거에 대한 내가 감화가 달라서야. 그래서 창피하거나 지금 이게 부끄러운 일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속상한 일인 거고, 어렸을 때 이런 결코 작지 않겠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너가 다음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25살에 너가 저자본 창업을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이 난 결과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근데 듣다 보니 이 배달 사업 및 프랜차이즈의 이런 사례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됐네. 이거 알겠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그 내용이 정리가 되든 아니면 내가 조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네, 마무리하시죠. 추후에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